경비, 당장 저 사람 끌어내. 한복 재킷 위에 와인 배지를 달고 있는 소믈리에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내부를 가르자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근처에 서 있던 손님 몇몇이 눈살을 찌푸리며 술렁거렸고 그 시선 한가운데에는 놀란 표정의 손흥민이 서 있었다.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까? 손흥민은 당혹스러운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었다. 당신이 들었잖소. 여기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물러나라. 난 이런 곳에서 함부로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오. 소믈리에의 목소리는 코웃음을 섞고 있었다. 저도 손님이니 제 돈 내고 예약도 했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손흥민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소믈리에가 비꼬듯이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아니 저런 이상한 도구를 들고 와서 본인만의 그 맞춤 식사 운운하면서 레스토랑 분위기를 망치는데 그게 온전한 고객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곁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거 손흥민 아닌가? 예전에 홍콩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 들었는데 맞아. 특별한 젓가락이나 포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거라던데. 부상 때문에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래. 다른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져 나왔다. 누군지는 몰라도 저건 너무 무례하잖아. 한 여성 손님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혹시 녹화하시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대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태가 커지자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뒤늦게 달려왔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조셉 소믈리에? 손님께 왜 이러세요? 소믈리에는 여전히 콧대를 세운 채 대답했다. 손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함니 저분이 특별 제작 포크를 꺼내 들고선 우리 레스토랑 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게다가 스스로 스타 플레이어라고 자처하지만 저는 인정 못하겠네요. 그만하세요. 매니저는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알아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머쓱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이미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습 저도 기다릴 테니 제 예약대로 식사만 마치게 해주세요. 그러나 소믈리에 조셉은 다른 테이블을 향해 헛기침을 했다. 이 레스토랑은 고급 와인과 전통 테이블 매너를 중요하게 여김니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면 음식 풍미가 변한다고요. 무슨 상관이죠? 손흥민이 순간 언성을 높였다. 제가 먹는 방식이 레스토랑 분위기를 망친다니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매니저가 재빨리 소매를 잡아당기며 손흥민을 진정시키려 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이니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이 문제는 곧 해결하겠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얼마 전 홍콩의 모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식기 사용한다고 이슈가 됐다더니 한국에도 같은 이야기가 도는 모양이네. 맞아요, 손흥민 선수. 손 부상 이후로 편안하게 들 수 있는 도구를 따로 개조해서 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조롱하다니 나 같아도 화날 듯.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조셉 소믈리에와 손흥민에게 쏠렸다. 매니저는 눈치 보듯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주방장님께 상황을 전해드리고 일단 손님 테이블의 서브를 멈추지 말라고 하세. 그리고 필요하다면 레스토랑 대표님께도 연락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사라졌다. 소믈리에 조셉은 여전히 빈정거리는 투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아니, 아무리 유명 축구 선수라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식기는 어디서 배웠는지 우아함이라곤 전혀 없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습 하지만 제 몸 상태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특별히 제작된 포크와 젓가락을 써야 해요. 음식의 풍미를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상 부위를 고려해서입니다. 손흥민은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설명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배운 기준과 이 레스토랑의 품격을 지켜야 하니까요. 조셉의 단호함에 몇몇 손님이 저건 좀 심하네 라며 중얼거렸다. 뒤편에 앉아있던 음식 평론가로 보이는 인물이 고개를 들어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레스토랑의 철학이 고객 친화적 서비스가 아니라 규범만 중시하는 서비스인지 궁금하군요. 저는 오늘 새로운 와인 컬렉션 시음회 겸 평론을 하러 온 음식 전문 기자입니다. 조셉이 무심한 척 대답했다. 음식 평론가라면 더 잘 아시겠죠. 전통 식기를 쓰지 않으면 와인과 음식의 미묘한 조화가 깨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평론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음식과 와인의 조화가 입 안에서만 완성된다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손님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식기는 음식 접근성을 높일 뿐 맛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른 손님들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맞아요. 장애인식 개선 관련해서 요즘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도 다양한 식기 제공하려고 노력하던데, 그런데 이곳 소믈리에는 아직도 손님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어이없네. 야, 이거 좀 찍어서 SNS에 올려. 유명 레스토랑이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다들 알아야 해. 손흥민은 주변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듯한 분위기에 살짝 마음이 놓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아직 조셉 소믈리에의 태도는 확고했다.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 셰프가 정해둔 접객 방식과 고급 테이블 매너를 무시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뿐이죠. 매니저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조셉 진정해. 그리고 손님께 사과드려. 괜히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주면 레스토랑 평판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 매니저님, 저는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 게다가 스타라고 해서 특혜를 줘야 합니까? 손흥민의 얼굴이 굳었다. 특혜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를 원합니. 제 부상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식기를 쓰고 있어요. 이 레스토랑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기꺼이 제가 이 도구를 챙겨왔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죠? 그때 아까부터 녹화하던 여성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녹화하고 계신 분 많으신데 아마 이 영상이 곧 온라인에 퍼질 거예요. 손흥민 씨가 특별 대우 받으려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옆 테이블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씨가 어떤 사람인데 경기에 나갈 때도 통증을 무릅쓰고 뛰었던 걸로 유명한데 여기서까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나? 그러자 식당 안이 더 시끄러워졌고 조셉 소믈리에는 점점 더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 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레스토랑에선 정해진 매너가 있고 전통이 있습 제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강요당하는 셈이잖아요. 조셉이 이번엔 다른 직원들에게 손을 뻗으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가져온 저 이상한 포크가 정말 우리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한 직원이 난처한 듯 대답했다. 저희는 손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 그리고 음식 맛은 각자의 입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조셉이 되려 그 직원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레스토랑의 품위가 어떻게 되겠나? 고급스러움이란 건 표준화된 형태를 통해 완성되는 거라고. 이때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지금 뭔가 큰 소란이 있는 듯하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매니저가 불이 나게 답했다. 대표님, 손님 중 한 분이 특수 포크를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소믈리에 조셉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 그리고 그 손님이 사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씨입니다. 대표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테이블에 서 있는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합니 혹시 예약은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흥민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예약했어요. 한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홍콩에서 쓰던 레스토랑 가이드 보고 여기 음식이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조셉이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 유명인이 오면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제 소신이 있습니다. 대표가 표정을 굳히고 조셉을 바라봤다. 소신도 좋지만 손님을 모욕할 권리는 없어. 당장 사과해. 조셉은 태연한 듯 보였지만 속이 끓는지 목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바뀌었다. 대표님, 저는 레스토랑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
불편함도 감수하고 와인 테이스팅을 해오며 익힌 기준이 있는데 저 손님이 마음대로 그걸 무시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손흥민은 그 순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누가 전통을 무시한다고 했습니까? 저도 이곳 분위기와 맛을 존중해요. 그래서 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이런 도구를 따로 준비해 온 겁니. 축구할 때도 부상 때문에 편법을 쓰느냐고 비난받아 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몸을 지키면서도 최상의 기량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음.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음식 평론가가 덧붙였다. 저는 이전에 홍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개조된 식기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 그곳 소믈리에조차 손님이 편해야 음식도 제 맛을 낸다며 존중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오히려 규칙과 관행만 내세우는 모습이 실망스럽네요. 조셉은 평론가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까? 전통을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평론가는 고개를 흔들었다. 전통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는 법이죠. 바로 그때 조셉이 폭발하듯 외쳤다. 제게 무릎 꿇기를 바라는 겁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몰릴 줄은 몰랐네요, 대표님.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부당해요. 대표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조셉, 당신은 우리가 아끼는 인재였어. 와인 지식도 깊고 여러 나라에서 경력을 쌓았지. 하지만 손님에게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편의를 존중할 줄도 모른다면 이 레스토랑 철학과 맞지 않아. 조셉은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 와인병을 치우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조셉, 그럼 저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이 레스토랑을 위해 힘써온 제 노력이 이렇게 끝나다니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차분히 입을 열었다. 소믈리에님, 저는 당신이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모욕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곳에서 손님에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 제가 겪는 이 부당함은 앞으로 다른 분들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사태는 점점 위급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표가 직원들에게 작게 지시했고 경비가 레스토랑 안쪽에 대기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주방에서 셰프가 급히 밖으로 나오더니 상황을 살폈다. 무슨 일이죠?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고 들었는데요. 셰프는 대표와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저기 손님께서 직접 제작한 식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조셉이 그걸 문제 삼아 말다툼이 생겼어요. 셰프는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어떤 식기를 쓰시든 저는 감사할 뿐인데요, 조셉.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조셉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여러 손님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조셉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만 좀 해요. 손님을 존중해야지. 당신이야말로 레스토랑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어. 조셉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왜들 이러십니까?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전통 매너와 규범을 지키는 게 이렇게 죄입니까? 그러자 손흥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이 식기를 사용해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이 음식과 와인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입니. 축구선수 이전에 저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저기서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배려는 해야죠. 라는 응원이 터져 나왔다. 음식 평론가는 그 모습을 촬영하던 여성에게 살짝 다가가 속삭였다. 이 영상 온라인에 올라가면 큰 반향이 일어날 겁니. 요즘엔 셰프와 소믈리에들이 장애인식 개선이나 접근성 문제에 주목하는 추세라 이 레스토랑도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대표가 크게 손뼉을 치며 주의를 끌었다. 조습, 지금부터 저는 레스토랑 대표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습. 먼저 손흥민 손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 내부 규정도 재검토하겠습. 조셉, 당신이 만약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과하고 앞으로는 고객 접근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고개를 젓고 턱을 뻣뻣이 세우며 말했다. 사과할 수 없습. 저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비난에 조셉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셉에게 말했다. 사과가 어렵다면 최소한 대화로라도 풀어보죠. 저도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진 않아요. 오늘 식사는 즐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셉은 날선 목소리로 맞받았다. 대화로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특별 도구로 쇼를 벌이지 않았겠죠. 주변에 탄식이 거세졌고 휴대폰 플래시까지 번쩍이기 시작했다. 이건 생방송으로 스트리밍 중이에요. 누군가가 외쳤다.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는 이를 듣고 바로 움직였다. 조습 저는 레스토랑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 손흥민 손님은 저희가 응당 모셔야 할 귀중한 고객이시고 어떤 식기를 사용하시든 전혀 문제가 없습. 이 상황을 일으킨 조셉 소믈리에는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제야 조셉이 울컥한 표정으로 대표를 바라봤다. 대표님, 정말 이럴 겁니까? 제가 이 식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한순간의 논란 때문에 이렇게 절 내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가 눈을 감았다 뜨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셉,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여기 계속 남아주는 거야.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손님이랑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배워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셉은 여전히 완강해 보였지만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느끼자 차츰 어깨가 떨어졌다. 좋아요. 조셉은 낮은 목소리로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미숙했습. 손님께 무례를 저질렀네요.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쉬다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받아들임니 저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 전통과 규범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식당 안에 모인 사람들의 숨죽였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고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되네요. 좋아요. 앞으로 이 레스토랑 더욱 좋아질 겁니다. 음식 평론가는 조셉에게 다가가 좀 전에 하신 그 말 다시 한번 손님께 전하세.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 소비자들도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믿을 겁니다. 하고 조언했다. 조셉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말했다. 손흥민님, 제가 많이 경솔했습. 당신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범에 굴복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제 고집 때문에 이런 상황이 커진 것 같습.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다. 이제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셉 씨가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가진 이 특별한 식기에 대해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 혹시 와인과의 궁합이 어떤지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조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 보겠습.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 자존심이 먼저였네요. 매니저가 두 사람 사이에 낀 긴장을 풀기 위해 그렇다면 손흥민님, 지금부터라도 코스 요리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 소믈리에가 잠시 교체되겠지만 더 이상 불편함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안내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기 자리에 앉아 이번 사건으로 뒤숭숭해진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다. 음식 평론가는 자리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런 갈등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지.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는데 오늘 일로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야. 옆 테이블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저도 손흥민 선수가 홍콩에서 애댑티브 유텐실스를 쓰는 걸 기사로만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네요. 식사가 재개되자 서빙 스태프들이 부지런히 움직였고 새로운 소믈리에가 와인을 서빙하며 손님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다. 한창 긴장됐던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졌고 대신 조용한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가져온 포크와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맛보며 주방장이 추천한 메뉴에 대해 놀라움과 감탄을 드러냈다. 정말 맛있네요. 특별 식기가 아니었으면 손목에 무리가 와서 미각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잘 배려받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서빙하던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께서 편하시다면 다행입니. 앞으로 저희도 이런 식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음식 평론가는 소곤소곤 주변 손님들에게 인터뷰를 청하며 이 사건 전후로 레스토랑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물었다. 대다수 손님이 초반에는 분위기가 험악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열린 자세로 대화하는 느낌이라 훨씬 좋다라고 답했다. 마지막 디저트가 서빙될 무렵 대표는 다시 한번 홀 중앙에 섰다. 여러분, 오늘 레스토랑에서 불미스러운 소동이 있었습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신 덕에 상황을 수습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 저희는 앞으로 장애인이나 특별한 식이 환경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식기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손흥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이 호응했다. 조셉은 한편 홀 가장자리에 서서 모두의 환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기분 좋게 식사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화해의 손길로 조셉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함께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 저도 오늘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셉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 앞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다시 이 식기를 두고 와인과 어울리는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전문성을 그렇게라도 발휘해보고 싶네요. 손흥민은 밝게 웃었다. 물론이죠. 그땐 더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음식 평론가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장면이 담기네요. 이 영상을 기사로 올리면 많은 레스토랑 업계 종사자들이 참고하게 될 거예요. 고객을 배려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흥민은 매니저와 대표,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차례로 감사를 표했다. 오늘 많은 분이 불편을 겪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입니. 제가 축구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규정이나 원칙만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환대를 펼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홀 여기저기서 다음에 또 오세요, 손흥민님. 응원할게요.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레스토랑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자 여러 미디어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손흥민님, 오늘 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함께 배우자는 겁니. 음식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셉도 조심스레 레스토랑 문가까지 따라와 카메라를 피하며 말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 앞으로 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뒤에서 조셉을 응원하듯 어깨를 쳐주었고 대표는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일로 인해 저희 레스토랑도 한 걸음 더 발전할 기회를 얻었습.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번쩍이는 가운데 손흥민은 작게 파이팅을 외치고 자리를 떴다. 남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방금 벌어진 일을 되새기는 모습이었다. 한 음식 평론가는 방송 인터뷰를 준비하며 이 사건이 SNS로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 벌써부터 고급 레스토랑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몇몇 다른 식당들도 정책 개선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다. 레스토랑 내부에는 여전히 진한 여운이 감돌았다. 조셉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와인 리스트가 적힌 노트를 살펴봤다. 이 모든 걸 다시 새롭게 배워야겠어요. 저도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곁에서 서빙 스태프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모두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교훈을 얻었네요. 잠시 후 대표는 직원들을 모아 간단한 미팅을 열었다. 오늘 상황을 교훈 삼아 접근성을 고려한 식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그리고 내부 매뉴얼을 재정비해요.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시든 불편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더 신경 씁시다. 직원들은 일제히 동의했고 매니저는 익숙하지 않은 도구라 해도 손님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저희가 서포트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의욕을 보였다. 이후 며칠간 SNS와 언론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손흥민 선수와 소믈리에 갈등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처음에는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조셉의 사과와 레스토랑 측의 정책 개선 선언이 화제를 모으며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여러 매체에서 레스토랑 접근성 개선의 전환점, 셀럽의 문제 제기가 사회 변화를 이끌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편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 특히 음식과 와인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해 많은 이해 공감을 샀다. 레스토랑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입구에는 손님들의 다양한 필요를 존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더해졌고 접객 매뉴얼에는 특수 식기 구비 및 안내 항목이 추가됐다. 조셉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와인배에 복귀했다. 그가 복귀한 날 손흥민은 다른 스케줄 중에도 일부러 들러 간단히 인사를 건네며 유쾌하게 대화했는데 그 광경이 언론에 포착되어 진정한 화해로 주목받았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 저희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대표의 말은 식당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초대장이 되었다. 음식 평론가 역시 마지막 기사에 이렇게 적었다. 사소한 갈등처럼 보였던 사건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끌었다. 사람과 음식을 잇는 것은 단지 맛이나 전통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준다. 오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누군가 일어서면서 혹시 다음에 손흥민 씨가 또 다른 레스토랑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어떡하죠? 라고 웃으며 묻자 매니저가 대답했다. 그때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조언하겠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레스토랑 문 밖으로 나오는 마지막 손님의 휴대폰에서 방금 찍은 영상 알림이 뜨며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손흥민이 직접 만든 포크로 음식을 맛보며 밝게 웃는 장면에 자막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 바뀌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 시작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서로에게 공유하며 이 사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앞으로 고급 식당들도 달라지겠지.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요.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해. 라는 말이 오갔다. 모두가 이번 일을 통해 조그만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지켜봐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귀띔하듯 속삭이자 주변에서 물론이죠. 계속 함께 합시다. 하고 화답했다.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또 다른 긍정적 변화를 약속하는 듯 했다.